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분수 b분의 a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때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할 가장 작은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14,80 그리고 60,375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자연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14,80이 의미하는 바는요, 80분의 14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이것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서 이것을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기하분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하분수로 만들어주면 40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여기 40을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려면 100은 만들 수 없습니다. 곱해서 자연수를 곱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다음 10의 거듭제곱꼴인 1000을 만들 수 있는데요, 1000을 만들기 위해서는 25를 곱해주면 됩니다. 25를 곱해주면 실제로 1000분의 140, 175가 되고요. 따라서 14,80이 의미하는 바는 25가 됩니다.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드는 가장 작은 자연수이니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60,375 같은 경우 먼저 분수 형태로 표현해주면 375분의 60이 되겠죠. 이것을 5로 약분을 해주면 7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하분수 형태로 보면 3으로 또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25분의 4가 됩니다. 25분의 4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25를 10의 거듭제곱꼴 100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4만 곱하면 되죠. 4를 곱했을 때 100분의 16이 되니까요. 따라서 괄호 60,375 괄호 닫고 이것이 의미하는 값은 4가 됩니다. 그렇죠. 25분의 4를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의 곱은 4이니까요. 따라서 문제에서 두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5 플러스 4는 29가 됩니다. 두 번째, 연산, 다음과 같은 삼각형을 A, 삼각형 B라고 약속할 때 다음을 계산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내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A가 B보다 뒤에 있는 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를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다, 그러면 B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3, 삼각형 2, 그러면 앞에 있는 A가 더 크죠. 그러면 이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4, 삼각형 4, 그러면 A와 B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4가 됩니다. 3, 삼각형 10, 이것 같은 경우에는 B의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B의 값이 더 크므로 10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소수의 크기를 비교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소괄호에 있는 내용 보시면 0.490 순환소수입니다. 그런데 순환 마디가 90이기 때문에 90, 90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 아래 옆에 있는 수는 0.490의 순환 마디가 490입니다. 지금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똑같은데 소수 넷째 자리가 여기는 9, 여기는 4입니다. 앞에 있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소괄호를 풀면 0.490 앞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값과 또 삼각형 연산을 하는데요. 0.7의 제곱은 0.49입니다. 0.490과 0.49 대소를 비교를 해보면 0.490은 490, 9090이고요. 0.49는 여기서 끝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더 크게 됩니다. 이 연산도 역시 0.490의 순환마디 90인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연산을 했을 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490 이 값과 연산 0.49 순환마디, 이것은 지금 이 주어진 분수는 0.490, 490 반복이 되고요. 이 주어진 분수는 0.4999 쭉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는 0.49 순환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서 90분의 49 빼기 4 해서 45가 되겠네요. 5로 약분을 해주면 18분의 9가 되겠습니다. 18분의 9가 되고요. 또 9로 약분을 할 수가 있네요. 9로 약분을 하면 2분의 1. 그래서 45를 가지고 한 번에 약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용량이 36리터인 물탱크에 A, B 두 수도관을 이용하여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A 수도관을 3시간 동안 사용한 후에 B 수도관을 2시간 동안 사용하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한다. 또 A, B 두 수도관을 같이 사용하면 2시간 15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한다. B 수도관만을 사용하여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라. 여기에 보시면 36리터입니다. 36리터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잘 세워야 합니다. A 수도관을 3시간 동안, 먼저 A 수도관으로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A라고 해봅시다. B 수도관으로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6리터를 채울 때 A 수도관을 3시간 동안 사용했다고 하니까 3A가 되겠죠. 그리고 B 수도관을 2시간 동안 사용했다고 하니까 2B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6리터가 채워지고요. 또 A, B 두 수도관을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A 플러스 B 만큼 채워지겠죠. 같이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때 2시간 15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대요. 36리터를 가득 채울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15분이래요. 2시간 15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나타내면 2와 4분의 1 시간이겠죠. 따라서 4분의 9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식을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 4를 곱하기 전에 9로 약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16은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2는 2A 플러스 2B가 되겠고요. 여기 있던 식 36은 3A 플러스 2B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변과 아랫변을 빼주면 4는 A가 되겠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수도관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4리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16이라고 했으니까 B 수도관을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12리터가 됩니다. 4 더하기 B가 16이 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문제에서는 B 수도관만을 사용하여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구하라고 했습니다. B 수도관만을 이용하면 1시간에 12리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36리터를 채워야 하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가득 채우면 36리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A, B 두 상품을 합하여 6,000원에 사서 각각 2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으나 잘 팔리지 않아 A 상품은 정가의 20%를, B 상품은 정가의 10%를 각각 할인하여 팔았더니 390원의 이익을 얻었다. A, B 두 상품의 원가를 각각 구하여라. 이 문제 같은 경우 A, B 두 상품의 원가를 각각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원가를 A라고 하고요. B의 원가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상품을 합하여 6,000원에 샀다고 하니까 A 플러스 B는 6,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대요. 그러면 20%의 이익을 붙인 것이 1.2 A 플러스 B는 6,000 곱하기 1.2가 되겠네요. 지금 이것이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태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7,200이 되는데요. 즉 지금 정가가 7,200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잘 팔리지 않자 A 상품은 정가의
20%를 할인, B 상품은 정가의 10%를 각각 할인했대요. 지금 A 상품의 정가는 1.2A입니다. 20%를 붙였으니까요. 그리고 B 상품의 정가는 1.2B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 상품은 정가의 20%를 할인했대요. 그러면 1.2A에다가 20%를 할인하고 남은 값 0.8, 80%의 가격에 판다는 거죠. 그리고 1.B, 1.2B 같은 경우 10%를 할인했기 때문에 1.2B 곱하기 0.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두 식을 더해서 계산을 했을 때 390원의 이익을 얻었대요. 지금 6,000원을 샀는데 390원의 이익을 얻었다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6,390원이 나와야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주어진 식 하나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익을 가지고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해보면 1.2a 곱하기 0.8 플러스 1.2b 곱하기 0.9 이것은 6,390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익만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총액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양변에 10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2a 곱하기 8 플러스 1.2b 곱하기 9는 63,900이 되겠고요. 여기서 분모 분자가 아니라 양변에 1.2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양변을 1.2로 나눠주면 8a 플러스 9b 그리고 63,900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렇죠. 63,900 곱하기 1.2 죄송합니다. 지금 1.2를 곱하는 게 아니라 1.2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63,900 나누기 1.2가 되겠고요. 그래야 1.2가 사라지니까요. 이것을 계산하면 53,250이 나옵니다. 따라서 식 하나 나온 것이 8a 플러스 9b는 53,250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여기다 쓰면 8a 플러스 9b는 53,250이고요. 원래 알고 있었던 식 a 플러스 b는 6,000 여기에 양변에 8을 곱하면 8a 플러스 8b는 86, 48 해서 48,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양변을 빼주면 b는 5,250이 되겠네요. 따라서 B 상품의 원가는 5,250원입니다. 그리고 A 상품의 원가는 750원이 되겠네요. 왜냐면 합해서 6,000원이 원가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A 상품의 원가 750원, B 상품의 원가 5,250원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구하고 검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말한 대로 20%, 10%를 할인을 해서 계산했을 때 390원의 이익이 나오는지 검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올해 가족여행에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는 57만 6천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하였더니 교통비는 12%, 숙박비는 2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 증가하였다. 올해에 지출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구하여라.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식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보시면 올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가 57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각각 X, Y로 놓으면 식을 세우기가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교통비에서 12% 증가하고 작년 숙박비에서 24% 증가한 값이 57만 6천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식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0% 증가하였다를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우면 됩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식을 다음과 같이 세워볼게요. 작년의 교통비 작년 교통비를 X라고 하고요. 작년 숙박비 이것을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통비가 12% 증가했대요. 그러면 x 곱하기 1.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박비가 24% 증가했대요. y 곱하기 1.24 이렇게 증가한 값이 57만 6천 원인 거죠. 식을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으로 20% 증가하였대요. 작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x 플러스 y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x 플러스 y에 전체적으로 20% 증가한 값이 57만 6천 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을 또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전개해주면 1.2x 플러스 1.2y는 57만 6천 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2번 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12x 플러스 12y는 0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여기에 양변을 12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48만이 됩니다. 지금 이게 2번 식이고요. 자, 1번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1번 식 같은 경우에 일단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12x 플러스 124y는 576000 여기에 100을 곱해줬으니까 0이 2개 더 붙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4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28x 플러스 31y는 57 144 0000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2번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립해야 되는 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되죠. 지금 이 식에다가 양변에 28을 곱해주면 28x 플러스 28y는 48만에 28을 곱해주니까 134만 아니죠. 1344만 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식에다가 28을 곱해준 거예요. 양변에.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빼주면 3y 이걸 계산하면 6만 그리고 96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y의 값은 32만이 나오겠네요. 우리가 세운 이 식에다가 y를 대입을 해주면 x의 경우에는 16만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x가 16만, y가 32만인데 x는 작년 교통비입니다. 그리고 y 숙박비는 32만. 이것은 다 작년 값이에요. 두 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올해에 지출한 교통비와 숙박비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교통비는 여기 16만원에서 12%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16만원 곱하기 1.12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17만 9,2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숙박비 같은 경우 32만원에서 1.24 24% 증가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주면 39만 6,800원 8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해 지출한 교통비 정리해주면 올해 교통비는 17만 9,200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숙박비는 39만 6,800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제 확인을 해 줄 수도 있고요. 두 값을 더해주면 정확히 57만 6천원 올해 가족여행에 사용한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잘 세워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상담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